안녕하세요. 메디 이탈리아에서 생물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혁 강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IMS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생물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어느 과목을, 어느 챕터를 조금 더 유심히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IMS 시험, 이탈리아 의대 입학 시험이라고도 불리며 IMAT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IMAT 시험은 International Medical Admission Test, 약자로 줄여서 IMAT 혹은 이탈리아 발음으로 EMAT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험은 현재 총 60문항이 출제가 되고 90점 만점인 시험입니다. 네, 모든 문제가 객관식 오지선다로 되어 있고요. 문제를 맞출 경우 가점인 1.5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감점으로는 틀렸을 경우 감점으로는 0.4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 시험에 익숙한 수험생분들께서는 모르는 문제는 그러면 찍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신데요. 실제로 감점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를 찍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좀 번외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험이 끝나면 모든 학교에서 본인 학교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성적을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모두 공개를 합니다. 수험 번호와 함께요. 그때 실제로 총점이 0점이 아닌 마이너스인 학생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오답에 오답을 마킹했을 경우에 감점이 있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좀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출제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IMS 시험에서만큼은 출제 기간이 변화됐다라는 게 큰 의의를 갖는데요. 2011년부터 14년 동안 유지된 IMS 시험이 60문항으로 각 과목당 문항 수의 변화는 있었지만 실제로 난이도라든지 혹은 어떤 문제 유형에 있어서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큰 변화라고 느끼지 못했는데요. 근데 그 변화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출제 기간이 바뀐 2023년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탈리아 교육부에서 외부 교육기관에 문제를 의뢰해서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2023년도,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도 같은 전망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이탈리아 교육부에서 직접 문제를 제출하기 때문에 문항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의 변화도 있다라는 것을 기출문제를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현재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는 캠벨 바이올로지, 캠벨 생물학 책 거표지입니다. 현재 제가 가져온 사진은 현재 11판이고요. 지금은 12판까지 나왔습니다. 어, IMAT 시험을 준비하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생물학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원서이기도 하면서 세계에 있는 많은 대학교 1학년 생물학 교양 혹은 전공 학생들이 선택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어떤 책으로 어떤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좀 옳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이 캠벨 책을 추천합니다. 네, 이 캠벨 책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8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대단원은 적게는 5개, 많게는 8개가 넘는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과가 1318페이지, 즉 최소 13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굉장히 어마무시하다고 처음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좀 관가하고 계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두 가지입니다. 식물, 구조와 기능, 그리고 생태학 이 두 대단원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뒤에서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메 시험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 시행됐던 60문항에서 총 18문항이 생물학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가볍게 살펴보시면 세포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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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생물. 네. 그다음에 생명 관련된 기본 정보, 진화, 그리고 인체 동물 생리학.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생물학과 일부 생리학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똑같이 2011년과 같이 본래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여서 60문항 중에서 18문장이 출제되었습니다. 2014년도에서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문항수가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 14문장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14년도에는 한 문항이 증가한 15문항, 그리고 15년부터는 18문항으로 생물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총 60문항에서 18문항이라고 하면은 30% 되는 비율이죠. 네. 2015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동일하게 30%의 비율을 차지하는 18문항이 출제된 기조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문항수가 다소 줄었는데요. 2023년도에서부터는 이탈리아 교육부에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문항수도 23문항, 23문항으로 증가를 했고요. 되게 광범위하게 여러 단원을 묻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화학 관련된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 유전학, 진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일반 생물에 대한 기본 상식 이런 것처럼 그 범위는 문항수의 증가에 따라서 더 다양해졌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18문제가 30%였기 때문에 사실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일부 합격자들이 사용했던 전략은 이젠 2023년부터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 전략이라 하면은 문제마다 문항마다 배점이 같기 때문에 내가 내가 진화가 약한데 진화 부분을 공부해서 한 문제를 맞힐 바에는 화학이나 혹은 기타 영어 독해에서 한 문제를 맞춰서 더 고득점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사실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요. 근데 이젠 생물 비중이 크게 늘다 보니 이제 그런 전략은 사실은 조금 쓰기 어렵게 됐고 정석적으로 생물을 공부해서 고득점을 얻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기조는 2024년도에서도 똑같이 2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2025년도에도 똑같이 23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출문제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슬라이드 때문인데요. 바로 이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어떤 대단원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소단원은 어떤 단원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뭐 대단원으로 2단원, 3단원, 7단원, 2단원, 3단원.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보이는 단원은 바로 2단원입니다. 세포 생물학, 세포의 기본적인 생물의 특징을 묻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단원, 대단원에 속한 두 번째 대단원에 속한 여러 소단원 중에 어떤 단원이 가장 많이 나왔냐, 어떤 소단원이 가장 많이 나왔냐를 동일하게 표시를 했는데요. 7단원, 14단원, 40단원, 12단원, 7단원, 7단원.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단원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단원은 바로 7단원, 세포 구조와 기능 단원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음을 해당 표를 보고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실제로 이미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대단원 이 두 번째 대단원인 세포 생물학에서 세포 구조와 기능이라는 단원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의대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께서 종종 실수하시는 혹은 조금 관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대 입학 시험이니까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해부학 혹은 인체 생리학을 묻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쪽 부분에 더 치중하여 공부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단어는 생물학 단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4년 동안 14번의 시험에 총 생물학 문제는 25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빈출됐던 세 개의 단어는 바로 유전학, 그리고 세포생물학, 생리학 단원입니다. 네,
생리학 많이 중요한 단어는 맞습니다. 하지만 유전학, 세포 생물학, 즉 생물학이 세포 생물학이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상위 세 개의 단원을 알아봤으면 반대로 또 하위 세 개의 단원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바로 하위 세 개의 단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화, 원자, 분자 구조, 그리고 발현 조절, 유전자 발현 조절 이렇게 세 개의 단원입니다. 진화 단원의 경우에서는 이제 유전학 문제와 많이 연관이 돼서 유전학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원자 분자 구조 관련된 문제에서는 오히려 화학에서 더 이를 세분화하여 다루기 때문에 우리 생물학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현 조절 이 부분은 생물학을 전공하셨거나 혹은 대학생으로서 일반 생물학을 수강하신 수험생이 있으시다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생물학에서는 발현 조절, 유전자 발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생물학 관점에서는요. 하지만 우리 시험인 아이맥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묻고 그리고 묻더라도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단어는 아님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많이 출제되는 단어는 세 가지와 가장 덜 출제되는 세 가지 단어를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두 대단원을 제가 빼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가장 처음 이 영상에서 제가 이 6단원과 8단원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해당 두 단원은 실제로 14번의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네, 단 한 문제도요. 네, 제가 이제 이 책은 약 13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한 단원이 차지하는 6단원이 차지하는 게 100페이지 그리고 8단원이 차지하는 게 약 200페이지, 즉 300페이지가량이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굳이 볼 필요 없는 단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일부 수험생께서는 아마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보장 못 합니다. 네, 뭐 당장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를 할애하면서까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반드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탈리아 공식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를 가면 아이멜 시험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겠다라는 공문서가 모두가 열람할 수 있게 다운로드해서 열람할 수 있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서는 이제 2025년 8월 7일 장관용으로 드린 문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생물학에서 우리가 어떠한 단어는 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를 잘 아시는 분은 이 해당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이제, 수험생 분께서는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건지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번역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생명체 화학, 즉 일부 화학에 대한 생물에서만 사용되는 생물체 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화학 기본적인 현상에 대해서 묻겠다라는 것. 상호작용, 효소의 역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그리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 생식, 생식과 유전, 유전학, 그리고 유전자 발현 조절, 그리고 또 똑같이 인간 유전학, 돌연변이, DNA 재조합, 동물과 인간의 해부학 및 생리학, 그리고 상호작용, 항상성, 그리고 마지막은 ATP, 생체 에너지. 이런 식의 단원의 내용을 묻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식물과 생태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식물과 생태학에 대해서 문제를 내지 않을 테니 공부하지 마시오라고 수험자 분께서는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수험생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단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되셨던 간에 사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딴 곳으로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건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이탈리아 유학에 있어서 작은 방향과 목표 그리고 어떤 길을 안내해주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이탈리아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